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서하라는 이름의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친구 삼아 지내며 사군자를 그리고 시를 읊은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판서였고 어머니 또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죠. 그야말로 온시을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어려움이라곤 전혀 모르는 순수한 아가씨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배우며 하루를 보내볼까? 서하는 동화 속 공주님처럼 낭만적인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혼례를 치르면 시댁에서도 하녀들이 자신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달밤에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삶을 상상했습니다. 서하의 하루는 참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꽃 구경을 했고 오후에는 사랑채에서 아버지께 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 꽃 좀 보시지요. 어쩜 이리도 고운 빛을 띠고 있을까요? 저녁에는 하녀들이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죠. 빨래나 밥 짓기, 청소 같은 굳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서하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서하, 시집가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냐? 서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달밤엔 정자에 앉아 낭구님과 시를 짓고 싶어요. 낮에는 함께 책을 읽으며 학문을 논하고 싶고요. 호호, 우리 딸 꿈도 야무지구나. 그래, 그럴 수 있을 게다. 어머니는 딸의 순진한 꿈을 그저 예쁘게만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서하가 상상하는 시집살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동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해 겨울, 하얀 눈송이가 펑펑 내리던 날, 서하는 한 양반 가문의 현수라는 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 오른 서하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어떤 낭만적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 남편 되실 분은 어떤 멋진 분일까? 온갖 달콤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멈추고 대문 앞에 내려선 서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소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의 서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소박하지만 정취가 있네. 이런 곳에서 조용히 학문을 하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혼례가 시작되자 서하는 남편이 될 현수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깊었지만 표정이 무뚝뚝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혼례 내내 현수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현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서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되었구나. 편히 지내거라.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서하는 시어머니의 친절함에 분명 좋은 시집살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수는 신방에 들어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하가 먼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혼례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소. 앞으로 함께 책도 읽고 시도 지으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현수는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짧은 소리만 냈습니다. 서하는 당황했지만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야, 이제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네. 어머님,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어떤 걸 하나요? 본래 며느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준비해야 하는 법이란다. 한양에서는 하녀들이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이곳에서는 아궁이에 불 지피기, 우물에서 물 길어오기, 밥 짓기 등 모든 것이 서하의 몫이었습니다. 서하는 서툰 손놀림으로 아침상을 차렸지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밥을 태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도 못하니 어쩌면 좋으냐.
그래도 천천히 배우면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까지 다녀오는 일은 어깨가 빠질 듯 아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현수는 하루 종일 사랑채에서 붓글씨만 쓰거나 책만 읽을 뿐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나눌 법한 다정한 대화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서하가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혹시 내일은 함께 산책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할 일이 있어. 현수의 차가운 대답에 서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한양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시어머니는 마음씨 좋은 분이었지만 며느리에게 바느질부터 장담그기, 김치 담그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느질이 너무 성기구나. 다시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다. 간 맞추는 법도 배워야겠구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서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집안일과 말 한마디 없는 남편, 꿈과 너무 다른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하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서하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비녀 하나, 아버지가 써주신 시집 한 권,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온 집안이 잠든 사이 서하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 현수 앞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스스로를 찾으러 나섭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 삶은 제 것이어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하는 보다리를 메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서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편지를 읽은 후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소식을 들은 현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편지를 읽어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어머니, 옆에 있던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하는 바람 같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멀리 날아갈 테지요. 시어머니께서도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지 말 거라. 바람을 한 줌에 쥘 수 없거늘 사람의 마음을 어찌 묻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도망쳤는데 찾지도 않는 시댁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현수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차 한 잔을 더 끓여 서하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나무랄 것 없다. 한편 서하는 며칠을 걸어 어느 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떡 파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서하는 장터 한쪽에 있는 작은 찻집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찻집 주인은 김할머니라 불렸는데 겉으로는 까칠했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곱게 자란 아가씨 같은데 이런 일 해본 적은 있고?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꼭 잘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좋다. 딱 한 달이다. 대신 잘못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이렇게 해서 서하의 찻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 우리는 법도 서툴러 손님들에게 타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아가씨, 이게 차야 물이야. 차가 너무 연해서 맛이 하나도 안 나네. 하지만 서하는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차 우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김할머니도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야? 성급하면 쓴맛만 나고
정성을 들여야 단맛이 나는 법이지. 서화의 솜씨는 하루하루 늘어갔고 손님들도 하나둘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제법 차 맛이 괜찮구먼.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우려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자 김 할머니가 서화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다른 일 찾아보지 그래? 네.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그런다. 이젠 뭘 해도 잘하겠어?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에 서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 도둑이 들어 할머니가 모아둔 돈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에 새로 온 그 아가씨 어딘가 수상하다더군. 그러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데 혹시 그 아가씨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닐까? 찻집에 오는 손님도 줄어들자 서화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찻집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서화는 또다시 보다리를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어디 가든 건강해야 한다. 꼭. 도둑 누명을 쓰고 찻집을 떠난 서화는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굶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여자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수상쩍다. 다른 데나 가보시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화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화는 있는 힘을 다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다름 아닌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화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밖이 몹시 춥소. 서화는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장국 한 그릇을 끓여 그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그대는 바람 같았소. 억지로 묶어두면 사라질까 두려워. 그저 돌아오리라 믿었소. 믿었다고요?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소. 자신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주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 서화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었어요. 실패한 게 아니여. 배운 것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충분히 배웠으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정말 저를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어머니께서도 기다리고 계시오. 매일 그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이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서자 서화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서화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아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서 들어와 씻고 따뜻한 것 좀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원망 한마디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서화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거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서화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화는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찻집을 해보고 싶어요. 찻집을.
내일 제가 밖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일. 놀랍게도 현수와 시어머니는 그녀의 뜻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이제는 내 방식대로 이 집을 만들어 가렴. 서한은 집 앞마당 한쪽에 작은 찻집을 차렸습니다. 현수가 손수 나무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주었고 시어머니는 귀한 찻잔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서하의 찻집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우린 차에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이게 진짜 차 맛이구먼. 정말 맛있소. 어느 날 찻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찻집을 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장하다. 장해. 찻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서한은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찾았으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은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현수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서하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서하라는 이름의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친구 삼아 지내며 사군자를 그리고 시를 읊은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판서였고 어머니 또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죠.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어려움이라곤 전혀 모르는 순수한 아가씨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배우며 하루를 보내볼까? 서하는 동화 속 공주님처럼 낭만적인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혼례를 치르면 시댁에서도 하녀들이 자신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달밤에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삶을 상상했습니다. 서하의 하루는 참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꽃 구경을 했고 오후에는 사랑채에서 아버지께 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 꽃 좀 보시지요. 어쩜 이리도 고운 빛을 띠고 있을까요? 저녁에는 하녀들이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죠. 빨래나 밥 짓기, 청소 같은 굳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서하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서하, 시집가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냐? 서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달밤엔 정자에 앉아 낭구님과 시를 짓고 싶어요. 낮에는 함께 책을 읽으며 학문을 논하고 싶고요. 호호, 우리 딸 꿈도 야무지구나. 그래, 그럴 수 있을 게다. 어머니는 딸의 순진한 꿈을 그저 예쁘게만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서하가 상상하는 시집살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동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해 겨울 하얀 눈송이가 펑펑 내리던 날 서하는 한 양반 가문의 현수라는 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 오른 서하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어떤 낭만적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 남편 되실 분은 어떤 멋진 분일까? 온갖 달콤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멈추고 대문 앞에 내려선 서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소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의 서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소박하지만 정취가 있네. 이런 곳에서 조용히 학문을 하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혼례가 시작되자 서하는 남편이 될 현수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깊었지만 표정이 무뚝뚝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혼례 내내 현수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현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서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되었구나. 편히 지내거라.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서화는 시어머니의 친절함에 분명 좋은 시집살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수는 신방에 들어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화가 먼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혼례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소. 앞으로 함께 책도 읽고 시도 지으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현수는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짧은 소리만 냈습니다. 서화는 당황했지만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야, 이제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네. 어머님,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어떤 걸 하나요? 본래 며느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준비해야 하는 법이란다. 한양에서는 하녀들이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이곳에서는 아궁이에 불 지피기, 우물에서 물 길어오기, 밥 짓기 등 모든 것이 서화의 몫이었습니다. 서화는 서툰 손놀림으로 아침상을 차렸지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밥을 태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도 못하니 어쩌면 좋으냐. 그래도 천천히 배우면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까지 다녀오는 일은 어깨가 빠질 듯 아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현수는 하루 종일 사랑채에서 붓글씨만 쓰거나 책만 읽을 뿐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나눌 법한 다정한 대화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서화가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혹시 내일은 함께 산책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할 일이 있어. 현수의 차가운 대답에 서화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한양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시어머니는 마음씨 좋은 분이었지만 며느리에게 바느질부터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느질이 너무 성기구나. 다시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다. 간 맞추는 법도 배워야겠구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서화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집안일과 말 한마디 없는 남편, 꿈과 너무 다른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화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서화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비녀 하나, 아버지가 써주신 시집 한 권,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온 집안이 잠든 사이 서화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 현수 앞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스스로를 찾으러 나섭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 삶은 제 것이어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화는 보다리를 메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서화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편지를 읽은 후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소식을 들은 현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편지를 읽어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어머니. 옆에 있던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화는 바람 같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멀리 날아갈 테지요. 시어머니께서도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지 말거라. 바람을 한 줌에 쥘 수 없거늘 사람의 마음을 어찌 묻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도망쳤는데 찾지도 않는 시댁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현수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차 한 잔을 더 끓여 서화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나무랄 것 없다. 한편 서화는 며칠을 걸어 어느 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떡 파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서화는 장터 한쪽에 있는 작은 찻집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찻집 주인은 김할머니라 불렸는데 겉으로는 까칠했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곱게 자란 아가씨 같은데 이런 일 해본 적은 있고?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꼭 잘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좋다. 딱 한 달이다. 대신 잘못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이렇게 해서 서화의 찻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우리는 법도 서툴러 손님들에게 타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아가씨, 이게 차야 물이야. 차가 너무 연해서 맛이 하나도 안 나네. 하지만 서화는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자, 우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김할머니도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야? 성급하면 쓴맛만 나고 정성을 들여야 단맛이 나는 법이지. 서화의 솜씨는 하루하루 늘어갔고 손님들도 하나둘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제법 차 맛이 괜찮구먼.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우려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자 김할머니가 서화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다른 일 찾아보지 그래? 네.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그런다. 이젠 뭘 해도 잘하겠어?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에 서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 도둑이 들어 할머니가 모아둔 돈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에 새로 온 그 아가씨 어딘가 수상하다더군. 그러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데 혹시 그 아가씨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닐까? 찻집에 오는 손님도 줄어들자 서화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찻집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서화는 또다시 보다리를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어디 가든 건강해야 한다. 꼭. 도둑 누명을 쓰고 찻집을 떠난 서화는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굶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여자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수상쩍다. 다른 데나 가보시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화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화는 있는 힘을 다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다름 아닌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화, 서화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밖이 몹시 춥소. 서화는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장국 한 그릇을 끓여 그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그대는 바람 같았소. 억지로 묶어두면 사라질까 두려워. 그저 돌아오리라 믿었소. 믿었다고요?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소. 자신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주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 서화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었어요.
실패한 게 아니여. 배운 것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충분히 배웠으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정말 저를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어머니께서도 기다리고 계시오. 매일 그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이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서자 서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서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아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서 들어와 씻고 따뜻한 것 좀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원망 한마디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서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거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서하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하는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찻집을 해보고 싶어요. 찻집을. 내일 제가 밖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일. 놀랍게도 현수와 시어머니는 그녀의 뜻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이제는 내 방식대로 이 집을 만들어 가렴. 서하는 집 앞마당 한쪽에 작은 찻집을 차렸습니다. 현수가 손수 나무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주었고, 시어머니는 귀한 찻잔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서하의 찻집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우린 차에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이게 진짜 차 맛이구먼. 정말 맛있소. 어느 날 찻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찻집을 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장하다. 장해. 찻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서하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찾았으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은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현수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서하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서하라는 이름의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친구 삼아 지내며 사군자를 그리고 시를 읊은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판서였고 어머니 또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죠.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어려움이라곤 전혀 모르는 순수한 아가씨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배우며 하루를 보내볼까? 서하는 동화 속 공주님처럼 낭만적인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혼례를 치르면 시댁에서도 하녀들이 자신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달밤에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삶을 상상했습니다. 서하의 하루는 참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꽃 구경을 했고 오후에는 사랑채에서 아버지께 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 꽃 좀 보시지요. 어쩜 이리도 고운 빛을 띠고 있을까요? 저녁에는 하녀들이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죠. 빨래나 밥 짓기, 청소 같은 굳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서하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서하, 시집가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냐? 서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달밤엔 정자에 앉아 낭구님과 시를 짓고 싶어요. 낮에는 함께 책을 읽으며 학문을 논하고 싶고요. 호호, 우리 딸 꿈도 야무지구나. 그래, 그럴 수 있을 게다. 어머니는 딸의 순진한 꿈을 그저 예쁘게만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서하가 상상하는 시집살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동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해 겨울 하얀 눈송이가 펑펑 내리던 날 서하는 한 양반 가문의 현수라는 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 오른 서하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어떤 낭만적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 남편 되실 분은 어떤 멋진 분일까? 온갖 달콤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멈추고 대문 앞에 내려선 서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소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의 서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소박하지만 정취가 있네. 이런 곳에서 조용히 학문을 하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혼례가 시작되자 서하는 남편이 될 현수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깊었지만 표정이 무뚝뚝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혼례 내내 현수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현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서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되었구나. 편히 지내거라.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서하는 시어머니의 친절함에 분명 좋은 시집살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수는 신방에 들어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하가 먼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혼례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소. 앞으로 함께 책도 읽고 시도 지으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현수는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짧은 소리만 냈습니다. 서하는 당황했지만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야, 이제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네. 어머님,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어떤 걸 하나요? 본래 며느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준비해야 하는 법이란다. 한양에서는 하녀들이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이곳에서는 아궁이에 불 지피기, 우물에서 물 길어오기, 밥 짓기 등 모든 것이 서하의 몫이었습니다. 서하는 서툰 손놀림으로 아침상을 차렸지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밥을 태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도 못하니 어쩌면 좋으냐. 그래도 천천히 배우면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까지 다녀오는 일은 어깨가 빠질 듯 아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현수는 하루 종일 사랑채에서 붓글씨만 쓰거나 책만 읽을 뿐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나눌 법한 다정한 대화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서하가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혹시 내일은 함께 산책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할 일이 있어. 현수의 차가운 대답에 서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한양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시어머니는 마음씨 좋은 분이었지만 며느리에게 바느질부터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느질이 너무 성기구나. 다시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다. 간 맞추는 법도 배워야겠구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서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집안일과 말 한마디 없는 남편, 꿈과 너무 다른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하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서하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비녀 하나, 아버지가 써주신 시집 한 권,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온 집안이 잠든 사이 서한은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 현수 앞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스스로를 찾으러 나섭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 삶은 제 것이어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한은 보다리를 메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서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편지를 읽은 후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소식을 들은 현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편지를 읽어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어머니, 옆에 있던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한은 바람 같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멀리 날아갈 테지요. 시어머니께서도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지 말 거라. 바람을 한 줌에 쥘 수 없거늘 사람의 마음을 어찌 묻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도망쳤는데 찾지도 않는 시댁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현수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차 한 잔을 더 끓여 서하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나무랄 것 없다. 한편 서하는 며칠을 걸어 어느 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떡 파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서하는 장터 한쪽에 있는 작은 찻집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찻집 주인은 김할머니라 불렸는데 겉으로는 까칠했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곱게 자란 아가씨 같은데 이런 일 해본 적은 있고?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꼭 잘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좋다. 딱 한 달이다. 대신 잘못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이렇게 해서 서하의 찻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법도 서툴러 손님들에게 타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아가씨, 이게 차야 물이야. 차가 너무 연해서 맛이 하나도 안 나네. 하지만 서하는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우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김할머니도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야? 성급하면 쓴맛만 나고 정성을 들여야 단맛이 나는 법이지. 서하의 솜씨는 하루하루 늘어갔고 손님들도 하나둘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제법 차 맛이 괜찮구먼.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우려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자 김할머니가 서하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다른 일 찾아보지 그래? 네.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그런다. 이젠 뭘 해도 잘하겠어?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에 서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 도둑이 들어 할머니가 모아둔 돈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에 새로 온 그 아가씨 어딘가 수상하다더군. 그러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데 혹시 그 아가씨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닐까? 찻집에 오는 손님도 줄어들자 서하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찻집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서하는 또다시 보다리를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어디 가든 건강해야 한다. 꼭. 도둑 누명을 쓰고 찻집을 떠난 서하는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굶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여자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수상쩍다. 다른 데나 가보시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한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한은 있는 힘을 다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다름 아닌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한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밖이 몹시 춥소. 서한은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장국 한 그릇을 끓여 그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그대는 바람 같았소. 억지로 묶어두면 사라질까 두려워. 그저 돌아오리라 믿었소. 믿었다고요?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소. 자신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주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 서한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었어요. 실패한 게 아니여. 배운 것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충분히 배웠으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정말 저를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어머니께서도 기다리고 계시오. 매일 그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이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서자 서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서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아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서 들어와 씻고 따뜻한 것 좀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원망 한마디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서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거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서하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하는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찻집을 해보고 싶어요. 찻집을. 내일 제가 밖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일. 놀랍게도 현수와 시어머니는 그녀의 뜻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이제는 내 방식대로 이 집을 만들어 가렴. 서하는 집 앞마당 한쪽에 작은 찻집을 차렸습니다. 현수가 손수 나무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주었고 시어머니는 귀한 찻잔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서하의 찻집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우린 차에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이게 진짜 차 맛이구먼. 정말 맛있소. 어느 날 찻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찻집을 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장하다. 장해. 찻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서하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찾았으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은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현수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서하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서하라는 이름의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친구 삼아 지내며 사군자를 그리고 시를 읊은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판서였고 어머니 또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죠.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어려움이라곤 전혀 모르는 순수한 아가씨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배우며 하루를 보내볼까? 서하는 동화 속 공주님처럼 낭만적인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혼례를 치르면 시댁에서도 하녀들이 자신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달밤에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삶을 상상했습니다. 서하의 하루는 참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꽃 구경을 했고, 오후에는 사랑채에서 아버지께 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 꽃 좀 보시지요. 어쩜 이리도 고운 빛을 띠고 있을까요? 저녁에는 하녀들이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죠. 빨래나 밥 짓기, 청소 같은 굳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서하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서하, 시집가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냐? 서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달밤엔 정자에 앉아 낭구님과 시를 짓고 싶어요. 낮에는 함께 책을 읽으며 학문을 논하고 싶고요. 호호, 우리 딸 꿈도 야무지구나. 그래, 그럴 수 있을 게다. 어머니는 딸의 순진한 꿈을 그저 예쁘게만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서하가 상상하는 시집살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동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해 겨울 하얀 눈송이가 펑펑 내리던 날 서하는 한 양반 가문의 현수라는 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 오른 서하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어떤 낭만적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 남편 되실 분은 어떤 멋진 분일까? 온갖 달콤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멈추고 대문 앞에 내려선 서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소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의 서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소박하지만 정취가 있네. 이런 곳에서 조용히 학문을 하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혼례가 시작되자 서하는 남편이 될 현수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깊었지만 표정이 무뚝뚝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혼례 내내 현수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현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서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되었구나. 편히 지내거라.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서하는 시어머니의 친절함에 분명 좋은 시집살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수는 신방에 들어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하가 먼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혼례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소. 앞으로 함께 책도 읽고 시도 지으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현수는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짧은 소리만 냈습니다. 서하는 당황했지만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야, 이제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네. 어머님,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어떤 걸 하나요? 본래 며느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준비해야 하는 법이란다. 한양에서는 하녀들이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이곳에서는 아궁이에 불 지피기, 우물에서 물 길어오기, 밥 짓기 등 모든 것이 서하의 몫이었습니다. 서하는 서툰 손놀림으로 아침상을 차렸지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밥을 태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도 못하니 어쩌면 좋으냐. 그래도 천천히 배우면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까지 다녀오는 일은 어깨가 빠질 듯 아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현수는 하루 종일 사랑채에서 붓글씨만 쓰거나 책만 읽을 뿐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나눌 법한 다정한 대화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서하가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혹시 내일은 함께 산책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할 일이 있어.
현수의 차가운 대답에 서한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한양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시어머니는 마음씨 좋은 분이었지만 며느리에게 바느질부터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느질이 너무 성기구나. 다시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다. 간 맞추는 법도 배워야겠구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서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집안일과 말 한마디 없는 남편, 꿈과 너무 다른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한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서한은 몰래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비녀 하나, 아버지가 써주신 시집 한 권,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온 집안이 잠든 사이 서한은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 현수 앞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스스로를 찾으러 나섭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 삶은 제 것이어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한은 보다리를 메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서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편지를 읽은 후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소식을 들은 현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편지를 읽어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어머니, 옆에 있던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한은 바람 같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멀리 날아갈 테지요. 시어머니께서도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지 말거라. 바람을 한 줌에 쥘 수 없거늘 사람의 마음을 어찌 묻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도망쳤는데 찾지도 않는 시댁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현수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차 한 잔을 더 끓여 서하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나무랄 것 없다. 한편 서하는 며칠을 걸어 어느 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떡 파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서하는 장터 한쪽에 있는 작은 찻집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찻집 주인은 김할머니라 불렸는데 겉으로는 까칠했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곱게 자란 아가씨 같은데 이런 일 해본 적은 있고?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꼭 잘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좋다. 딱 한 달이다. 대신 잘못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이렇게 해서 서하의 찻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 우리는 법도 서툴러 손님들에게 타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아가씨, 이게 차야 물이야. 차가 너무 연해서 맛이 하나도 안 나네. 하지만 서하는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차 우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김할머니도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야? 성급하면 쓴맛만 나고 정성을 들여야 단맛이 나는 법이지. 서하의 솜씨는 하루하루 늘어갔고 손님들도 하나둘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제법 차 맛이 괜찮구먼.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우려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자 김할머니가 서하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다른 일 찾아보지 그래? 네.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그런다. 이젠 뭘 해도 잘하겠어?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에 서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 도둑이 들어 할머니가 모아둔 돈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